안녕하세요, 칙입니다. 오늘은 로포비아 가주 등장 기념으로 10가주들에 대해서 최신화된 시각으로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재밌게 보실 분들은 좋아요 미리 한번 눌러주시고 시작하시죠. 처음은 아리에 가문 가주 아리에 혼입니다. 아리에 혼은 10가주 중 가장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으며 탑 최고의 장인인 맥세스가 만든 탑 유일의 S 플러스 무기 화이트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워는 마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피와 살이 모여 화이트워라는 검을 이루고 있는 것 마냥 호아킨에게 혼이 직접 말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화이트워가 어떤 원리로 힘이 구성되는 건지는 앞으로 나올 떡밥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S 플러스급의 유일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탑의 왕 자하드를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10번 싸워 모두 패배하여 자하드의 부하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제 상하관계의 부하인지는 모르겠는 게 어찌됐든 둥지전쟁의 SOS에서 부하면 아리오혼이 가장 먼저 움직였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가장 자하드를 각별히 따르는 것은 로포비아 가주라는 점에 있어서 아리오혼의 지조가 뭔가가 있다 정도가 느껴진과 동시에 부하는 좀 과장된 표현의 설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설정은 변할 여지가 많습니다. 호아킨에게 악마의 본성이 있다며 자신을 넘고 싶으면 악마가 되라는 식으로 자신을 막대하는 장면이 있어서 독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던 가주지만 다른 설정들의 예화를 보면 아리에혼의 심성은 온화한 편입니다. 호아킨을 향한 독설은 진짜 호아킨의 미래 가능성을 보고 호아킨을 위한 조언을 해준 것이었죠. 우렉마지노와 싸웠을 때도 승부를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신보다 뛰어나다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런 일화 때문인지 랭킹이 우렉이 아리의 혼보다 더 높죠. 10가주 중 최강으로 평가받는 혼, 하유린, 에드한 중에서도 제일 강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하지만 랭킹의 경우는 지배하고 있는 층의 숫자나 영향력도 고려되기 때문에 랭킹으로 강함을 완전히 줄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둥지전쟁 및 구스탕의 분열 선언에 있어 아리의 가문의 방향성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하드와 마찰될 만한 일이 역사상 크게 있는 편이 아닌 상태지만 다른 가주들도 그렇지만 아리의 가문 관련 자하드 공주들이 죽거나 실종된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 이 점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리에 하기페리온느 자하드가 아리에 가문에서는 현재 유일한 자하드 공주입니다. 다음은 하가문의 가주 하유린입니다. 하유린의 랭킹은 10위인데요. 10위여도 가주 중에서는 세 손가락에 드는 랭킹입니다. 가주들은 예전 활동 이후로는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랭킹이 고정되어 있거나 몇몇 인물들에게 많이 밀려났었죠. 하가문의 가주가 여자인 것이 영향이 큰지 하가문은 모계중심 사회가 엄청 셉니다. 여자를 거의 받들다시피 하고 남자로 태어나면 그다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남자임에도 유명한 하가문의 캐릭은 하진성이 거의 유일한데요. 좀 세긴 하지만 남자인데도 하가문과 자하드 간의 교섭 재료로 쓰일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는 게 아직도 의문입니다. 우리와 밤의 스승이자 퍽을 실수로 많이 알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하진성이 중요한 인물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여튼 이런 하진성의 할머니가 하유린입니다. 하유리 자하드는 하유린의 증손녀 관계인데요. 사실상 원칙적인 직계에서는 거리가 있지만 10가주 두 가문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나 가문 내에서 직계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유리 자하드의 처분에 관해서 단순히 하가문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한 10가문도 신경 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떡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리를 닮아 매우 다혈질이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천이가 유리를 질투하는 장면은 매우 유명한데요. 이런 떡밥들이 하가문이 유리를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근거가 되었었습니다. 하유리는 다른 10가주인 아리 가문의 아리 한과 정식적인 혼인을 거치지 않고 쌍둥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진성의 부모가 이 쌍둥이 자식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천이가 하진성에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리 가문의 참전을 유도하는 것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눈꽃만큼 있습니다. 다음은 쿤 가문의 가주 쿤 에드한입니다. 방탕한 가주로 하유린을 넘어서는 최고의 방탕남인데요. 왕성한 활동 덕인지 직계 자녀들이 쏟아지고 그 자녀들끼리 경쟁해 진짜 아들을 뽑는다는 엉망진창 대결로 인해 상처받거나 가문을 떠나는 자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탑 최강의 창직이로서 랭킹은 혼에 이어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탑 역사상 가장 강한 창직이이자 창의 신으로 불리우지만 그냥 남봉꾼입니다. 왜 남봉꾼이 되었는지가 떡밥인 상황입니다. 데이터 에드한 시절에는 몬타나 아줄이라고 태산보다 높은 창이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에드한이 태산을 아직 못 봤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혼이 화이트워를 가지고 있듯이 에드한도 유명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시동무기 마고입니다. 압축 등급이 시동을 하게 되면 비정상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압축을 완전히 풀면 탑의 절반을 뚫고 나간다고 합니다. 사실 뭔 소린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다 칩시다. 에드한은 자신만의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초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쿤이 훔친 게 만바론 데나와 만바론 쿠프 등 조잡한 아이템이었던 걸 기억하면 사실상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에드한은 마치 대인배인 척 자신과 싸워 이기는 자에게는 가문의 모든 것을 양보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놨지만 가주에게 개길 수 있는 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게로가 이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데 선별인원 신분으로 시험을 치를지 먼 훗날 할행이 되어 시험을 치를지 기대가 됩니다.
다만 밤이 랭커가 되면 신의 탑이 거의 종반부에 다다를 예정이기 때문에 과연 에드한과 아게로가 한판 붙는 그림이 나올지는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숨겨진 층에서 데이터 에드한을 봤을 때 에드한의 모습은 매우 정상적으로 보여지는 10가주의 모습이었고, 데이터 에드한 본인도 바깥의 10가주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고 의아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에 밤이라는 존재가 탑에 크게 부각되어 퍼져나갈 때 남봉꾼으로만 활동 중인 가주 에드한도 뭔가 변화를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이번은 투페리 가문의 가주 투페리 트페리입니다. 랭킹은 11위이고 이명은 신의 눈입니다. 최강의 등대직이죠. 사실 투페리 트페리는 예전 제가 올린 10가주 인물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중이 완전 적은 가주 중 하나입니다. 그가 남긴 떡밥이라고는 탑 최강의 등대 오페라를 만든 장본인이자 세대 중 하나의 주인이라는 것 말고는 떡밥이 없습니다. 거의 뭐 핸도로 블러드매더와 비슷한 수준이죠. 투페리 트페리가 나올 만한 여지는 같은 오페라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제이나 레펠리스타 자하드가 유일한 연결고리인데요. 4부의 자하드 공주편에서 제이나 레펠리스타 자하드에 대한 썰이 풀어짐과 동시에 투페리 가주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작가님이 10가주의 등장 자체를 굉장히 아끼고 사리는 편이기 때문에 자하드 공주편을 연재한다고 해도 10가주 전원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레펠리스트가 왜 오페라를 가지게 됐는지, 랭커도 아닌 주제에 왜 다른 공주들에게 특별한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라시아 가주 유라시아 블로썸입니다. 블로썸의 이명은 꽃새우로 랭킹은 13위입니다. 구스장도 인정한 만큼 구스장보다 랭킹이 한 칸 더 높네요. 블로썸이 키도 155cm밖에 안 되고 애틋하는 말들이 있어서 구스장의 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10가주 중 가장 뛰어난 파도잡이로 불리우며 노력형이 아닌 그냥 천재파 파도잡이입니다. 블로썸은 위대한 여정 이후 탑의 정치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가문을 전혀 돌보지 않아 10가주들에게 지탄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주 중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자신 가문의 지파 소속 인물인 라체리를 통해 밤의 숨겨진 층까지 따라보내게 해 미행을 시키는 등의 행적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으로 분열과 전쟁을 선포한 구스장의 움직임에 동조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0가주들은 자신의 직계자녀들에게 별로 애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남봉꾼 가주와 곤충학자 때문이지 자기 자식에게 애정이 있는 가주들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 있죠? 아리에는 하기페리온의 자아들을 좀 아끼는 것으로 추측되고, 화이트도 아끼는 맘에서 악마가 되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하가문은 쌍둥이 공주에 대한 언급은 직접적으로 없었지만 하유리를 아낀다고도 하고, 핸도는 지 수명밖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영가문은 가끔씩 자식이 태어나다 보니 약간 애정이 있어 보이고, 아리는 아리까리하고 로포비아는 대책 없고 뭐 이 정도네요. 로포비아도 자식은 아끼는 모습은 보였었습니다. 일단 블로썸은 유라시아 엔자드의 자하드 공주 행에 대해서 말렸던 인물로서 엔자드가 봉인된 지금 오랜 시간 분노를 묵혀왔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0가주 중 밤에 은근한 최대 조력자의 위치로 나타날 수 있는 자이기도 하고, 밤과 같은 파도잡이 포지션이기 때문에 만약 만나게 된다면 수련이나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10가주가 전투를 보여주는 모습이 나올지는 미지수지만요. 유라시아 가문의 지파인 폰세칼 가문은 유라시아 가문의 대표적인 하위 가문 중 하나로 보입니다. 폰세칼 가문은 대대로 잠을 사랑하며 신수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 잠을 자면서 신수를 읽으며 성장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블로썸의 게으른 성격과 천재적인 재능과 연관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포비더 가문의 가주 포비더 구스창입니다. 제가 곤충학자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벌레를 입에 달고 사는 인물인데요. 인성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안 좋아 보이는 기이한 가주입니다. 자하드 공주 제도를 자하드에게 제안에 정착시킨 인물인데요. 결국 나중에 블로썸과 낳은 딸인 엔자하드가 자하드 공주 제도의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므로 미궁에 갇혀버리는 참사가 일어났는데요. 구스창이 현재 자하드와 10가주들에게 분열을 선포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의 원인 중 하나로 엔자하드가 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10가주들에게 자기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명확한 트리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스창은 밤의 아버지인 V를 자신이 만나본 남자 중 최악이었다고 언급하므로 V에 대한 떡밥을 시사했으며, 아를렌 그레이스와는 매우 친한 편이었기에 아를렌이 자아들을 저버리고 자살 기도도 하고 탑 밖으로 나가는 과정까지 알고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과는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주로서 밤이 속한 퍼그의 수장 미르차 루슬렛과는 지인관계로 있는 듯하며, 직접적은 아니어도 퍼그가 현재 치르고 있는 둥지전쟁에 지원을 올 명분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포비더 가문의 주요 기관으로는 연구회가 있는데, 이곳에 멤버가 되지 못한 자들은 가문에서 쫓겨난다는 설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단체라고 하는데요. 쿤 가문의 선택된 아들들과 함께 악명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현재 둥지전투에서 포비더 가문의 독서회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 연구회에서 자주 치러지는 행사로 보입니다. 추가로 현재 라이벌 리그
사람들이 포비더 가문에 대한 적개심이 큰 듯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연구에서 퇴출된 것으로 어떤 열등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하나의 설정이 있는데요. 제 채널에서는 언급하지 않을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포비더 가문의 연구의 부회장으로는 라이트펜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라이트펜이 여크름 제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크름 제어를 이용해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하나뿐이다. 당신이 상대방보다 압도적으로 강하면 된다. 밤이 여크름 제어가 거의 주특기인데요. 아무래도 압도적이라는 워딩이 좀 세게 느껴지는데 말 그대로 제압, 완벽히 무력화시키는 데 필요한 여크름 제어를 하려면 거의 하진성이 찌랭이 랭커에게 쓸 정도의 압도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뭐 그 정도 차이면 굳이 여크름 제어를 쓰지 않아도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한 말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면 분열은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구스탕의 장면에 뒤에 어디 걸터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듯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인물이 연구의 부회장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여튼 시네타 공방의 위대한 아버지 맥세스와도 관계가 친밀한 것을 보아 구스탕은 시네타 큰 스토리 어디에나 등장이 가능한 가장 친숙한 십가주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라이를 통해 자드의 팔찌, 왕자의 반지까지 가지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구스탕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져왔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134층의 열쇠를 완성하는 데도 목표를 두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핸도 가문의 가주 핸도로 블러드매더입니다. 포지션은 디펜더여서 라크와 비슷한 거 아니냐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지만 작중 언급이 거의 없는 편이며 네이먼트 정거장 당시에 한번 핸도 가문의 피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과 유한성이 뜬구름 잡듯이 영생을 바라지 못하는 몸이라고 언급하며 십가주에 대한 복수를 따지는 것 자체가 핸도에 대한 복수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으나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핸도로 블러드매더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 인물 리뷰로 정리해놨던 얘기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열 선언 이후로 직접적인 움직임을 일으킬지도 알 수가 없는 애매한 인물인데 모두가 관리자와 불사의 계약을 할 당시 본인만 안 된 이유가 엄청난 떡밥으로 남아있는 상태며 그로 인해 탑의 구조에 대해 불만이나 원망의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너무 예전 얘기이고 다른 가주들과 같이 타성에 젖어 타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영가문의 가주 연하나입니다. 랭킹은 17위이며 이명은 시클리드입니다. 10가주 중 가장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다고 하는데요. 10가문의 가주들 중 희귀하게 모두에게 친절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화나면 무섭다고 혼나게 되면 하유린도 한 수 접을 정도의 다혈질인 듯합니다. 영가문은 영가문의 불꽃과 화염사 가문으로 유명합니다. 불꽃을 꽤나 다루는 화염사 가문인 블리츠의 코아에트로도 영가문의 불꽃은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 것 마냥 연이화를 대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연하나는 오래전 헤어진 남자를 끝내 잊지 못하고 이성에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여성이 되도록 관리자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연하나가 오래전 헤어진 남자를 V로 추측을 하는데 현재 밤을 연이화가 짝사랑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평행이론 가설을 세우는 건데요. 헤어졌다는 워딩을 보면 V랑은 거리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현재 분열 선언 이후로 연하나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대해서는 추측할 만한 근거가 딱히 없습니다. 다음은 아리 가문의 아리한입니다. 아리한은 로포비아 트로이메라이와 같이 랭킹이 공개되지 않은 가주 중 하나입니다. 아리 가문에서는 유일하다시피 등장한 랭커가 아리 브라이트 샤론이었는데요. 마지막 정거장 전투 당시 아리의 가문과는 형제 친척 가문인 것이 드러났었죠. 아리의 가문과 형제 가문이라는 것은 아리의 혼과 아리한이 형제나 사촌지간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가 겁쟁이 가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전쟁을 싫어하는 가문인데 분열이 선포된 지금 평화를 위해 움직일 만한 명분이 있는 가주 중 하나입니다. 핸도와 영가문처럼 가주 자체에 대해 풀려있는 썰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자식 중 3군주 중 하나인 주천이 있으며 하유린과 2명의 쌍둥이 딸을 낳음으로 엔 자하드 이래 이 선배리넌 피 100%인 최강의 랭커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하유리 자하드 또한 두 십가문 직계 출신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리 가문일 가능성이 있는지라 하유리 자하드 처분에 있어 아리 가문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로포비아 가문의 가주 로포비아 트로이메라이입니다. 랭킹이 공개되지 않은과 동시에 이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미지의 가주였지만 작중 로포비아 가문과 관련된 캐릭터들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반팀의 적 세력으로 많이 등장했던 가문의 가주입니다. 결국 로포비아답게 둥지전장까지 메인 적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그 존재를 과시했습니다. 일부 초창기 로포비아 렌을 시작으로 네이먼트 정거장 카이저, 로포비아 쌍둥이 공주, 로포비아 야스라차, 각종 지파장들의 등장으로 가문의 세력 등장으로서는 10가주 중 가히 탑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입니다. 10가주 자체의 등장은 구스탕, 아리에혼, 하유린에 이어 네 번째인데요. 완전한 모습의 등장은 구스탕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포비아 트로이메라이는 탑 최강의 불임이로 불리우며 심지어 인간까지 부릴 수 있다고 합니다. 로포비아는 자신이 아끼며 직접 키운 23마리의 괴수가 있는데 이 괴수들을 둥지에서 안전하게 키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23마리의 괴수들은 로포비아 지파장이나 직계 및 초직계 자녀들에게 하사가 된 상황이며 바람새가 죽은 지금은 22마리의 괴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구스탕의 세력을 자하두군 대신에 싸우는 것으로 행정부와 딜을 해 둥지전장의
참전한 상황이며 로포비아 가문이 전쟁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 딜을 제시했는데 사실 의미가 있는 딜이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게 어찌됐든 둥지전장의 퍼그 세력을 상대하는 데에만 많은 지파장들이 물갈이 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며 거기다가 퍼비더 가문까지 상대하게 되면 피를 엄청 흘리게 될 텐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가주가 밤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가주가 단순히 밤을 죽이는 데에만 목적을 둔다면 이 정도까지 허접한 딜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로 가주가 구스창의 장기말인 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지가 관건입니다. 로포비아 가주 자체는 자신들의 자녀들의 죽음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초직계인 가주의 아들이 숨겨진 화원에 의해 죽자 가주가 매우 슬퍼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숨겨진 화원의 멤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다면 로포비아 가주가 퍼그 일원들에게 취할 행동은 전쟁답게 매우 극단적인 살처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야마와 둠, 폴의 아버지인 왕왕을 처리한 장본인이라며 야스라차가 밝혔습니다. 둠은 야스라차가 가주에게 이간질을 시켜 왕왕을 죽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야스라차는 가주를 배반하면서까지 왕왕을 설득하려 했지만 왕왕이 어떠한 이유로 말을 듣지 않아 결국 가주의 의지를 받들어 왕왕을 처리한 것이었죠. 가주가 왜 왕왕을 죽이는 단호한 결정을 한 것인지 그의 마인드셋을 확인할 기회가 앞으로 머지 않았습니다. 이상 10가주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